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 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 불통,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 대우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괴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이제 내다 버립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드려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 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지난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원칙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주어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었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마 선언 모집 후에 첫 질문치고는 굉장히 좀 짓궂으시네요.
양쪽 책 출판 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교차로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분은 원튼 원치 않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분을 탐탁하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그분의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숫자가 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법무장관과 총리와 그리고 권한대행을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정도의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맨 왼쪽 끝, 다시 말해서 중도층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저 오세훈이 포지셔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가 있는 분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받아들이는 문제는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분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분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를 했던 시절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전당대회 직전에 정치권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미처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엇인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병역 문제나 그분의 월 1억씩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법률사무소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임 변호사는 요즘에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초임 변호사가 받는 게 한 500만 원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황교안 전 총리만 경력이 못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검증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원 여러분들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작은 하실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오세훈!